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민혁 선수가 잉글랜드 코번트리 시티에서 전설적인 프랭크 램파드 감독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18살의 어린 선수가 한 시즌에 무려 3번이나 팀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과연 전 세계가 탐내는 미친 듯한 러브콜일까요? 아니면 재능을 집어삼키는 가혹한 함정일까요? 지금 수많은 팬들이 환호하며 축배를 들고 있지만 저 김준석은 우리 넥스트 소니의 축구 인생을 통째로 결정지을 아주 치명적인 역설을 보고 있습니다. 챔피언십이라는 이 잔인한 용광로 속에서 양민혁은 눈부신 황금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한 줌의 재로 타버리고 말 것인가? 지금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현실을 똑똑히 보십시오. 양민혁 선수는 강등권의 늪에서 처절하게 허덕이던 포츠머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챔피언십 리그 1위를 질주하며 승격을 정조준하고 있는 진정한 강자 코번트리 시티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프랭크 램파드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승격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위해 확실한 화력이 필요했고 그 해답을 양민혁에게서 찾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챔피언십은 절대로 여유로운 놀이터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칠고 잔인한 피지컬의 전장입니다. 양민혁은 이제 잃을 게 없던 곳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로 올라선 겁니다. 이 엄청난 중압감을 이제 고작 18살인 우리 어린 소년이 정말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단듯이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코번트리의 벤치, 이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저는 먼저 이것을 분명한 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그동안 포츠머스에서의 축구는 그저 공을 멀리 차고 달리는 이른바 뻥축구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번트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리그 1위를 달리는 승리자의 정신, 즉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팀입니다. 양민혁 선수는 이제 수준 높은 동료들과 매일 발을 맞추며 자신의 축구 지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천재적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정말이지 눈부신 성장을 위한 최고의 환경 아닙니까? 하지만 글쎄요, 냉정하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경쟁자 에프런 메이슨 클라크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그는 이미 이번 시즌에 6골 3도움이라는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코번트리의 절대적인 주축 공격수입니다. 자, 우리 똑똑히게 알아야 합니다.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누굽니까? 그는 어린 선수의 적응을 마냥 기다려주는 친절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당장 프리미어리그 승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비정한 전장의 사령관입니다. 만약 양민혁 선수가 이 치열한 전장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번트리의 그 화려한 벤치는 결국 선수의 자신감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아주 안락하고도 치명적인 감옥이 될 것입니다. 포츠머스에서는 동료들이 부족해서 본인이 돋보이지 못했다면 이제는 동료들이 너무 완벽해서 본인이 설 자리를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격팀이 가진 무서운 역설이자 함정입니다. 여러분, 양민혁 선수 앞에는 결코 화려한 비단길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순도 100%의 황금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무기력하게 타버린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인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걸린 이 잔인하고도 위대한 시험이 바로 지금 코번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전술적인 관점에서 아주 차갑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영국의 그 까다로운 언론들은 양민혁의 이번 이적에 대해 의구심을 숨기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양민혁은 넓은 뒷공간이 있어야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스페이스 이터, 즉 공간을 잡아먹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포츠머스 시절을 한번 복귀해 봅시다. 팀이 약체였기 때문에 상대 팀들은 라인을 높게 올렸고 양민혁은 그 열린 뒷공간을 광속의 스피드로 파고들며 역습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번트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코번트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과연 라인을 올릴까요?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수비 라인을 깊숙이 내리고 소위 말하는 템백,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수비를 세울 것이 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양민혁 선수가 이렇게 꽉 막힌 좁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를 해체해버릴 열쇠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느냐는 겁니다. 글쎄요,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은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령탑인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누굽니까? 그는 현역 시절 수비수들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새를 기막히게 파고들어 골을 터뜨리던 전술적 천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윙어들에게 단순히 빠르게 뛰는 것만을 요구할까요?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영리하게 점유할 것인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공을 지켜내고 창의적인 찬스를 만들 것인지 아주 높은 수준의 축구 지능을 집요하게 요구할 겁니다. 단순한 육상 선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경기를 지배하는 마에스트로가 될 것인가, 이것은 양민혁 선수가 진정한 대형 스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입니다. 만약 이 벽을 깨부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우리는 그때야말로 진정한 월드 클래스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민혁 선수, 이 전술적인 시험대를 반드시 돌파해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임스 매디슨이 SNS에 올린 그 응원글을 보고 그저 훈훈하다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풋볼 폴리틱스, 즉 축구 정치의 시작입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매디슨은 현재 토트넘의 상징적인 등번호 10번이자 팀의 핵심 에이스입니다. 그런 선수가 공개적으로 양민혁을 챙긴다는 건 사실상 토트넘 수뇌부의 의중을 프랭크 램파드 감독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봐 프랭크, 이 아이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최고의 보물이야. 그러니 알아서 잘 관리하고 무조건 제대로 기회를 줘. 라고 아주 무서운 무언의 압박을 넣은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어쩌면 계약서 이면에는 양민혁 선수를 일정 시간 이상 출전시키지 않으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잔인한 비밀 조항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양민혁은 램팡사드 감독에게 그저 한 명의 유망주가 아닙니다. 그는 감독이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아주 무겁고도 치명적인 정치적 임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목하고도 치열한 프로축구의 진짜 세계입니다. 아니 여러분,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 선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바로 저 제2의 손흥민, 넥스트 손이라는 그 잔인한 굴레 말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단 한 명뿐인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18살인 소년에게 그 위대한 전설의 유산을 벌써부터 짊어지라고요? 아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민혁 선수는 아직 챔피언십에서조차 확실한 주전자리 하나 꿰차지 못한 유망주입니다. 그런데 볼 하나만 놓쳐도, 패스 하나만 실수해도 사람들은 즉시 손흥민과 비교하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겁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응원일까요? 아니요. 이건 선수의 재능을 서서히 말려주기는 아주 위험한 문화적 함정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를 손흥민의 그림자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가 그저 양민혁으로서 자신의 축구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기대감이 대한민국 축구가 애지중지 키워온 이 소중한 보석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치열한 분석 끝에 저는 양민혁 선수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혁 선수, 지금 당장 손흥민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코번트리의 박지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똑똑히 보십시오.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전복할 때 그저 화려한 기술로만 승부했습니까? 아니요. 심장이 터질 듯한 압도적인 활동량과 꺾이지 않는 전사 같은 투지로 승부했습니다. 양민혁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파가 타버릴 정도로 그라운드를 미친 듯이 누비고 상대 수비수와 정말 거칠게 맞붙으십시오. 기계처럼 정교한 규율과 절제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프랭크 램파드라는 거장의 지휘 아래 이 지옥 같은 6개월의 시간을 견뎌내고 당당히 살아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신은 단순히 촉망받는 유망주를 넘어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유의 강인한 DNA를 증명한 진정한 월드 클래스 스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절대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진 풍파를 뚫고 피어난 꽃만이 가장 진한 향기를 품는 법입니다. 양민혁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잉글랜드 전체에 공포와 경외심으로 각인될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 젊은 사자를 뜨겁게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축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가자, 양민혁. 가자, 대한민국.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차가운 분석이 때로는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설령 당장의 작은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은 더 큰 승리를 향한 위대한 걸음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꺾이지 않는 저력을, 그리고 양민혁 선수의 뜨거운 심장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이 저 김준석의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은 토트넘의 이 거대한 도박을 어떻게 보십니까? 양민혁 선수가 당당히 선발 자리를 꿰찰까요? 아니면 벤치에서 기회를 엿보게 될까요?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선수들을 향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그날까지 저 김준석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위대한 대한다민족.